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시장 반등, 장중 상승 전환의 주역 배터리죠. 네. 에코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8거래일 연속 고공행진입니다. 와, 이제 좀 쉬어가도 되는데 예, 연속 상승입니다.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일단 축하드리고 이제 더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느냐를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 배경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카카오게임즈에 기치고 코스닥 시총 4위에 등극을 했고 연일 장중 신고가 경신입니다. 사실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 저항대나 이런 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어떤 관점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가긴 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는데요. 뭐 배터리 관련된 의견은 워낙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에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분기마다 매번 나왔었고 4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4분기 주요 배터리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거기에 포스코케미칼까지 해서 3사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들을 만들어냈죠.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적었다 정도지 예.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에 대한 조정이 코스닥 하락과 함께 나타났었고요. 작년 연간 기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예. 2020년까지 20년, 21년까지 워낙 좋았었던 주가 흐름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배터리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 5위 업체들의 전략 자체가 주요 자동차 쪽에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작년도에 크게 성장했던 전기차 쪽의 모델 라인업들을 늘려서 예. 전반적으로 성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분기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담 요소는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봐도 1분기가 그렇게 성수기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이슈라든지 최근 낮아진 메탈 가격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실적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예. 주가는 항상 먼저 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그 중에서도 왜 에코프로 관련주냐 에코프로 그룹주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실적의 하락폭이 그나마 제일 적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뭐 주요 기업들의 양극재 생산 설비 투자 흐름 그리고 이에 따른 2024년, 2025년도까지의 생산 설비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네. 아니 돈은 SDI가 더 잘 버는데 왜 LG에너지솔루션의 밸류에이션이 훨씬 높은 거야 시가총액이 훨씬 큰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이 퓨어한 배터리 업체라는 점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캐파 기준으로 삼성 SDI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상하는 예. 캐파가.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결국 삼성 SDI의 향후 IRA 세부 시행과 함께 결국은 이제 다양한 OEM 업체들의 관계 강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밴더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연 예. 투자 의견을 예. 어떻게 드려야 될까? 사실 저는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투자 네. 의견을 집요하게 여쭈지는 않을게요.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예, 네. 일단은 있으시면 간략하게 주시고 저는 이제 다른 밸류체인이나 이런 쪽 예. 여쭤보려고요. 투자 의견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BM이야. 예. 에코프로는 지금 이제 천장을 뚫고 날아가 버렸어요. 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021년도인가요? 그리고 예. 2022년도 초중순에 만들어냈었던 고점이 예. 14만 원, 그리고 장중 15만 6천 원, 그리고 예. 종가는 13만 원대 중반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과연 그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예.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자라는 기술적 투자 의견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뚫어냈기 때문에 예. 투자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고 결국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키워드에 따라서 이제 갈릴 것 같아요. 일단 소재 쪽이 먼저 갔고 네. 그룹이 이제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쪽이 이제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 견줄 수 있는 쪽이 이제 LG나 삼성일 것 같고요. 네. 그쪽을 보시느냐, 소부장을 보시느냐. 소부장을 본다면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어떤 걸 봐야 하느냐, 그리고 그걸 나누는 키워드가 어떤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한데 네. 하나하나 좀 답변을 해주신다면. 우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예. 종목군들 타이밍을 봤을 때는 첫째는 이제 퓨어한 배터리를 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업 때문에 사업 밸류에이션이 희석되지 않느냐가 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소재냐 부품이냐 장비냐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소재가 세게 가면은 그 다음에 예. 장비가 따라갈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정말 올해도 강력한 실적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는 수주, 예. 그리고 양극재는 여러 가지 이제 공급 계약 혹은 전방 기업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의 우위보다는 종목군별로의 접근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PNT라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드리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대표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라는 기업의 향후 다른 OEM 기업과의 협업 그리고 SK온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주 공시를 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결국 이제 대장주가 날아갔으니까 예. 다른 기업들도 조금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 상승 어디까지 갈까인데 이거 정말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상승 어디까지 갈까는 지금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럼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락을 한다면 그 하락의 트리거나 빌미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그 기준점을 본다면. 사실 뭐 미국 증시가 빠져서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간밤 미국 다 빠졌는데 그렇죠. 우리 오르잖아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예. 주가의 매수 트리거가 됐었던 것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이제 그 외국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매도로 전환되는 타이밍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요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이 전환되는 시점을 매도의 타이밍 혹은 비중 축소의 타이밍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다가오면은 오히려 배터리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워낙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1분기 실적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오히려 시세를 잃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1분기 실적 언제 발표하죠? 1분기 끝나고니까 네, 4월? 4월 달 정도부터 이제 주가는 반영을 하게 될 거예요. 3월 그렇군요. 중순부터.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3월 1일 날 예.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합니다. 테슬라가. 테슬라, 예. 그렇죠. 그거 이제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이제 테슬라가 우리 배터리 내재화할 거야. 예.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 물론 테슬라 쪽의 밸류체인이 강화되어 있는 몇몇 소재업체들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은 예. 그쪽 밸류체인이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부담 요소일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종목군마다 좀 엇갈리는 요소겠지만은 예.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흔들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이 올라온 주가가 가장 부담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리를 해서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시장 말고 이 배터리 관련주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 빌미가 될 가능성을 한 3가지 주셨는데 3가지 중에 가장 큰 비중이 그건 것 같아요. 수급. 네. 예. 결국 지금은 밸류에이션보다 수급 논리가 우세한 시장이고 그 수급이 꺾일 때까지는 상승을 즐겨라 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질문을 드린 거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4월 그리고 그 전에 뭐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을 한다 이런 신호가 나올 때 다시 한번 그때 투자 전략 중간 점검을 받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이제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탑픽을 PNT 여전히 이제 두시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예. 특히 양극재 관련주들이 워낙 세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은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진입 타이밍이 너무 어려운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PNT 같은 기업들 PNT.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열어볼까요? 두산마켓.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오늘 아침에 사실 개장 전에 저희 리포트 이거 봤었거든요. 네. 근데 실적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다 좋고 저평가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다음 보겠습니다. 목표가 51,000원 상향 조정 레포트가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현대 에버다임 등의 기계 장비주가 오늘 같이 움직이는데 사실 두산마켓 레포트라기보다는 그 재건주 이거 테마예요, 테마. 그러면서 오르긴 했는데 일단 내용 보면 실적이 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뜯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주식은 과거 지나간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 미래를 예측함에 아유, 있어서.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YOY로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 혹은 역성장하는 기업들 과연 어떤 기업을 선택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논리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밥켓이 분명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괜찮았었죠. 근데 올해 예상 눈높이 자체는 저는 좋다라고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리포트에서도 관련 내용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고요. 예.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두산밥켓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주택 경기 쪽에 상당히 민감한 여러 가지 이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미국의 주택 경기 고금리와 함께 흔들리는 모습들이 이제 몇 달 전부터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미국의 매출 비중과 가장 연동되어 있는 기업이 두산마켓과 휠라 홀딩스 이런 기업들입니다. 예. 근데 지금 환율 고점 대비해서 200원 가까이 밀린 상황입니다. 물론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부담이겠죠. 예.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상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예. 회사의 가이던스예요. 그런데 올해 예상 회사의 가이던스는 매출액 4% 증가, 영업이익은 20% 감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그렇군요. 감익되는 회사에 대한 매력도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두산밥켓 밸류에이션 너무 쌉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 예. 기준 1조가 좀 넘는 상황이었고 시가총액이 4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싼 밸류에이션을 보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계 관련 업종군들은 원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쌌던 섹터가 아니다라는 측면이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두산밥켓의 주가 모멘텀은 저는 올해는 실적보다는 예. 지금 이러한 뉴스 소식들 예. 재건이라든지 너우 사태의 종료 이러한 예. 부분들에 따른 재건 진입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 대해서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고 해서 올해 기대감을 좀 확대시켜 나간다라기보다는 예. 뉴스 모멘텀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요거 진짜 좀 사실 이제 방송하면서도 네.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지금 튀르키예 지진 그렇죠. 사태가 심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주식에 돈은 감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재건주로 엮이면서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고 네.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마찬가지 그렇죠. 관점일 텐데 그러면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펀더멘탈과 주가의 관계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두산밥켓이라는 회사의 제품 라인업을 살펴보게 되면은 과연 재건이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얼마나 수혜를 받을까? 예. 라는 부분, 물론 이제 그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두산바켓에 대한 현재 진입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은 최근 네.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나온 기업들의 주가 반등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뉴스에 따른 뭐 하루 이틀간의 추가적인 주가 흐름 그리고 최근에 많이 쉬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본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 대응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기준점이 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수급 논리로 봤을 때. 종목이요? 결국 이제 두산바켓 이겠죠. 예. 혹은 뭐 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도 있고 예. 사실 이제 전체 기계 관련주 쪽에서 부담 요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저는 중국의 기대감들이 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실 보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맞네요. 앞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정책 발표 곧 하겠죠. 네. 뭐 부동산 뭐 밀어주는 그 부양 정책도 네.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양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관련 내용들이 곧 나오겠죠. 그렇네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럼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인프라 테마주로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 혹시 중국 양회해서 키워드에서 힌트 뭐 주실 거 있으실까요? 사실 관련 내용은 뭐 거의 이제 나왔죠. 뭐 어차피 이제 중국의 종목군들도 또 많이 움직였어요. 예.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예.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던 부동산 쪽에 대한 이슈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두 개 정도는 거의 확실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가요? 지금 얘기했던 이제 부동산? 그리고 플랫폼.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을 해버려서 예.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소비진자 카드를 작년도에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뭐 자동차 쪽에 특히 예. 이제 많이 썼었는데 만약에 이제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비진자 카드를 또 한 번 쓰게 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또 가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IT 사실 가전. 예. 우리나라 가전주들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겠지만은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확실한 발표되는 내용이 포착이 되면 그때 저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양회 얼마 안 남아서 추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기사 간략하게 볼 텐데 외국인 은행주 쓸어 담고 낙폭과대주 줍줍. 예, 이런 내용입니다. 종목 보시면 거의 이제 우리 금융지 지주사 많죠. 그리고 낙폭과대는 이런 것들. 동아소시홀딩스, 하이로코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키워드가 낙폭과대가 명확한 건 그쵸. 근데 네. 은행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어떤 평가세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다양한 모멘텀은 1차적으로는 좀 끝났죠. 4분기 예. 실적 거의 다 발표가 됐고 우리 금융지주 정도 제외하고는 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배당 매력, 주주환원 정책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2월 달까지, 3월 달까지의 주가 흐름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또 한 5, 6월 달 되면은 장기 배당 기대감 이에 따른 수급 논리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여기에 안 나온 종목 중에 예, 고영이라는 종목 고영. 한번 좀 예. 준비를 했는데 이 기업 정말 예전에는 참 좋았었던 기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전방 산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실적 악화와 함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최근 2개 분기 연속 실적의 회복을 좀 만들어내면서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용 자동화라든지 검사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인데요. 네. 최근 이제 자동차 전장용 쪽으로의 매출 확대와 함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검사 장비 아니에요? 고용하면? 원래 이제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이 높은데요. 예. 그쪽뿐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전방 산업, 특히 전장 쪽이 커지고 있는데 이쪽의 매출액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전장. 그렇죠. 자동차 쪽.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찍히는 실적 자체가 올해 약간의 반도체 투자와 함께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종목들은 다 노출된 종목이라서 안 그래도 다른 거 뭐 보세요?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고영 준비해 오셨네요. 이제 척하면 척이에요. 예.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